정말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의 그 위원회라든지 시스템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지적 사항도 아주 예리해요. 이번에도 아마 조류퇴치위원회 무한공항 네. 12월 달에 열렸나요? 하여튼 거기서 내용을 회의록을 보면은 심지어는 어느 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복행을 했을 때의 조류 충돌 위험도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했을 때도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문제죠. 이런 회의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실행. 그럼 저감 대책 노력을 위해서 인원을 몇 명을 더 늘린다든지. 배치한다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그날 당일에 한 명만 배치됐잖아요. 전국에 대략 한 15개 공항이 있는데 한 자리 편수 하루에 운항되는 그런 공항이 한 7곳 됩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적자 운영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8곳을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전국의 공항의 어떤 건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 네, 가더라도 제대로 이제 어떤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도 이제 마이너한 지역적인 거지만 이 지역적인 게 참사로 이어졌거든요. 이제 더 이상 지역적인 게 아닙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일이 지났습니다. 참사 원인이 분분하지만 현재로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비행자료 기록 장치는 해동만 6개월이 걸린다고 하죠. 다만 복합 원인 중 하나로 확실해 보이는 조류 충돌 문제는 기후로운 경제생활에서도 짚어봐야 할 사안이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겸 민간항공경영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다시 또 나와주셨네요. 아. 네, 예, 참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사고를 접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 참사로는 최다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뭐 많은 충격들을 다 받으셨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희생자분들께 애도와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에게도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그 항공기 사망 사고는 국내에서는 한 10년 만인가요? 얼마나 됐습니까? 마지막에.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로는 이제 마지막이 2002년도에 이제 오래됐군요. 입니다. 예. 20년 네. 전이군요.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어났던 130명, 그게 이제 최다 기록이었는데 네. 이번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만 사고 자체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조류 충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참사로 엄청난 희생자가 나온 참사로 이어진 것은 뭐 콘크리트 둔덕 이야기, 또 그 비행기 자체 기체 결함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공사고라는 것이 워낙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결론을 내리기엔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이 시점에서 아마 지금 블랙박스 2개를 수거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명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몇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사건의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정말 참사로 이어지게 됐는데, 그렇다라면은 뭐 버드 스트라이크가 다 모든 어떤 참사로 이어지냐, 그건 꼭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면밀한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해외에서는 이 콘크리트 둔덕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네. 교수님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단은 뭐 아이카오가 규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뭐 그 나라로 말하면 거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제가 보기엔 관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조사 발표라든지 또 여러 지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아마 설계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을 맞췄는지 이런 것들로 기준으로 이제 빗대어서 본다면은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조만간에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당시 상황을 좀 되짚어 보자면 사고 당일 이제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경고가 있었고, 바로 2분 뒤 1차 착륙 시도 중
메이데이를 3차례 외치고 관제탑의 조류와 충돌했다고 교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행을 시도를 이제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무안공항에서는 조류 충돌이 잦다고 하던데요. 관련해서 혹시 좀 인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무안공항의 어떤 그 입지라 그러죠. 공항으로서의 입지는 뭐 조금 약간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가 이 조류 센서스 지역, 그러니까 조류들이 서식 지역이기 때문에 음. 이미 그 무안공항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 2022년 자료를 보면은 명확하게 이 심지어는 뭐 큰 기러기 멸종, 위기종, 음. 황새, 명확한 조류도 명시하고 있고요. 항공기 조류 충돌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저감 대책을 수립 이행을 해야 되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저감 대책, 뭐 음. 폭응기, 경보기 설치, 레이저, LED, 뭐 허수아비부터 모든 것을 수립 이행하라는 그 지침이 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감 대책이라는 게 네. 그 조류들을 좀 쫓아내는 뭐 이런 쫓아내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것을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지역이 조류의 이동, 철새 이동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한 버드 스트라이크의 확률이 좀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이 내렸다고 생각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이행을 했는지의 여부도 좀 음. 확인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제가 찾아봤더니 이 무안공항이 2007년도에 완공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이제 운항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돼 있던데요. 이게 건설 때부터 이러한 조류 충돌 문제, 조류가 이 지역에 많이 서식한다라는 문제 제기는 있었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도 건설화가 나왔나요? 이게 당시에 영향 평가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또 설사 그런 문제가 있지만 딱 허가는 내주되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저감 대책 필요하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공항 건설에 있어서 이제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타 면제가 되고 예타 면제라는 거는 이제 뭐 경제성 평가라든지 환경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뭐 확인은 하겠지만 확인 절차에서 그냥 끝내고 그래도 진행한다. 음. 반대 얘기가 있다든지 문제가 됐을 시에도 뭐 그래도 그냥 건설하는 게 이제 예타 면제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결론은 다 내리고 진행하는 좀 약간 묻지마 건설 음.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음. 실제로 그동안 무안공항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항들이 그렇게 건설이 됐고 네. 그다음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8개 지방 공항들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조류 방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권고 사항으로 들어가겠죠. 음. 퇴치하는 노력을 해라. 저감 노력을 해라. 서식지지만 뭐 7km 근방에 있지만 그래도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막을 근거는 없는 거죠. 그래요. 네. 혹시 교수님께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조류가 얼마큼 이상 서식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조류 충돌 가능성이 뭐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지 뭐 이랬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건설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혹시 스탠다드가 있습니까? 그런 스탠다드는 명확하게 명시된 건 없지만은 없어요. 파리 공항공단이 가덕도 신공항 그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조류 충돌이라든지 철새 도래지 서식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권고 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파리 공항공단은 아예 가덕도 건립을 반대했어요. 네. 근데 큰 이유가 큰 이유는 아니지만 네. 그 여러 이유 중에 중에 하나였으니까.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의 그러니까 변수인데 조류가 서식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충돌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라는 그래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늘 다른 그 부수적인 내용이 따릅니다. 뭐 저감 대책 노력을 해라. 뭐 그런 아하. 식으로 하면은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하면 되고 이게 공항 건설이 이제 워낙 큰 그 개발 사업이다 사업이죠.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뭐 지역 또 주민이라든지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네, 많은 보상도 경우. 해야 되고 또 소음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하구 쪽으로 가서
그 사람 없는 뭐 늪지대라든지 연안이라든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철새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가 요즘은 더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조류 충돌이 사실은 뭐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이 충돌됐다고 다 이렇게 큰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메이데이 직전에 그 세 대가 포착된 CCTV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요. 그 SBS 단독 보도였는데 동체의 1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 대가 이제 당시에 나타났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충돌 이거는 좀 기존의 양상과는 좀 달랐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참 뭐 조류 전문가분들이 많이 또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이번에도 그 가창 오리떼 그 서식 지역이라고 해서 정말 요 철새들의 어떤 이동 시기라든지 그럴 때 인제 엄청난 무리를 져서 그렇게 비행기의 10 배 맞먹는 그 규모로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위협이다 느껴지겠지만은 이게 아마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 이 특정한 공항 예를 들자면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좀 그라운딩이라고 그러죠. 그 올스톱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에 17편 정도가 이제 이착륙을 합니다. 음. 그 얘기는 이 철새 도래지에 있는 이 철새들도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어떤 서식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아. 보니까 이게 뭐 잦은 이착륙이 있다라면은 좀 얘네들도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공항은 철새와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공존 공생하기가 좋은 아. 공항인 거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매우 환경적인 공항이지만 매우 위험한 공항이다. 아.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번에 그 새떼와 무리떼가 더 크게 보이고 또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요. 아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증가 추세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그 환경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한데요. 인제 이게 인제 철새들은 정말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인제 그 얘네들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텃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머무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서 더 빈번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무안 지역의 어떤 습지대 여기서의 어떤 활동이나 개체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문제가 얘네들이 떠날 때도 떠나고 돌아올 때도 돌아와야 되는데 머무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많이 포화되는 그런 무슨 상황이 말씀인지 온 것이 알겠어요.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이 하여간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이런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만 국내에 이제 10여 개의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이미 이제 입지가 다 있는 건설돼서 이제 운항되고 있는 공항. 조류 충돌 잘 예방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이 많은 공항은 설립을 하고 네. 있지만은 그 이것을 과연 얼마나 퇴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전국에 14개 지방 공항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이 파악된 게 총 100여 명에 그래요.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 포함해서. 네. 그래서 아마 뭐 예를 들자면은 운항 편수가 가장 많이 배치되는 김포공항 같은 경우 23명 정도 되고 제주공항이 한 20명 정도 되고. 근데 인제 무안에 배치된 인원은 4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제 당일에 이 사고 당일에는 1 명만 전담 인력이 배치됐고 아. 이것이 엄연히 말하면 이제 항공 그 국토부에서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으로 한 2명 정도 배치가 돼야 되는데 최소 왜 인원으로. 그쵸. 네. 그날 왜 1 명만 있었는지도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류 충돌 건수로 이제 그 과거 작년 8 월까지 자료를 보면은 이 무안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총 10건 그러니까 2019 년부터 8 월 작년 8 월까지. 그래서 0.09%입니다. 이게 인제 김포공항 0.018% 제주 0.013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안의 이 조류 충돌의 어떤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음. 인지하고는 이미 있었을 인지하고 것이다. 있었던 예. 거네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조치는 별로 미흡했다. 하지는 않았다. 네. 음.
이렇게 사후적으로 보면 참 이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참 늘 우리가 이런 참사를 대할 때마다 그 마음에 참 음. 많은 맞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서 드러난 어떤 공항의 일반적인 문제점, 뭐 조류 충돌 문제를 포함해서 눈여겨보신 부분,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뭐 공항이나 항공 관련된 좀 위원회에 소소하게 좀 있지만은 네. 정말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의 그 위원회라든지 시스템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회의는 한단 말씀이죠. 회의는 하죠. 지적 사항도 아주 예리해요. 이번에도 아마 조류퇴치위원회 무한공항 네. 12월 달에 열렸나요? 하여튼 거기서 내용을 회의록을 보면은 심지어는 복행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와요. 복행했을 때 폭행이라 하면은 이제 한번 내리려고 고라운드 하는 하다가 거죠. 이제 조류 충돌이 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그쵸. 돌아가는. 그래서 어느 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복행을 했을 때의 조류 충돌 위험도 한번 생각해 봐라. 다시 근데 했을 때도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매우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저감 노력을 얼마나 하냐. 포획 수가 뭐 천여 개가 지금 천여 마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번 사건으로 뭐 우리나라의 뭐 인재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나 위원회에는 잘 가동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그다음 문제죠. 이런 회의를 했는데 그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실행. 뭐 그럼 저감 대책 노력을 위해서 인원을 더 뭐 몇 명을 더 늘린다든지. 배치한다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그날 당일에 한 명만 배치됐잖아요. 그러니 회의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항 운영 관리에 대한 이런 회의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의 임플리멘테이션, 이행과 실행은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눈여겨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항부터 전국에 대략 한 15개 공항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그 한 자리 편수 하루에 운항되는 그런 공항이 한 7곳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 반 이상이 정도 되는군요. 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적자 운영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무한공항은 이제 자본 잠식 상태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8곳을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덕도라든지 또 그다음에 대구 경북 공항이라든지 심지어 섬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흑산도, 흑산도. 뭐 울릉도 네. 뭐 몇 군데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이제 우리 여기서 네, 뵀을 때 가덕도에 말씀드렸던 대한 내용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건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전국의 공항의 어떤 건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 네, 재검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더라도 제대로 이제 어떤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또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도 이제 마이너한 지엽적인 거지만 이 지엽적인 게 참사로 이어졌거든요. 이제 더 이상 지엽적인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 얘기 뭐 하는 뭐 종합 정책 공약 뭐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 국가와 지역 경제 성장 견인 이런 성장 위주의 공항과 항공 산업의 성장 위주의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항에 대한 어떤 점검과 체계 이런 것들의 어떤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이제 사고 주체가 제주항공이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 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무리하게 좀 경영 관리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뭐 제주항공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9개의 LCC가 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저가항공. 예, 네. 그렇죠. 저가항공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속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합병 이후로 또 LCC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노선 확충과 노선 확장. 그래서 정말 많은 노선들을 지금 하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된 겁니다.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정말 무안, 방콕, 무안을 기점으로 한 여러 노선들을 또 개발을 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연 항공기 정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아마 조사를 통해서 한번 좀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비, 점검, 관리 주체는 결국은 해당 항공사입니까? 그러니까 인제 LCC 같은 경우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해당될 수 있겠지만은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인제 인솔싱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정비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 보면은 즉각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많은 LCC들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렇군요. 외주를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 체계에서의 좀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야,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총체적으로 네. 항공기 점검, 안전 관리부터 네. 공항 설계, 음. 또 입지, 특히 이제 조류 충돌 이런 음. 조류 서식지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겨진 우리는 충분히 애도하고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사회 곳곳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부디 정확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